출제 빈도가 어떠냐?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10년 5반가? 8년?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 근데 난이도?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난이도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생으로만 보면. 엔벨롭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제 포락 정리라는 게 나오거든.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포락한다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살펴봅시다. 사실 이것도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8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빈도의 내용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뭘 기억하면 된다?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기억하면 돼. 이 그래프를 기억하면 되고, 버릴 사람들은 버려도 되는데, 사실 직관은 되게 쉬운 내용이다. 직관부터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을 생각해보면 뭐라고 했었죠? 단기는 내가 요소 투입량을 요소 투입량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없는 요소가 있어. 뭐가 있어? 고정 요소가 있는 거야.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스마트가 막 무너져 내려. 그래서 강의실이 막 남아 돌아. 그러면 사실 이걸 팔아버리는 게 낫잖아. 그치?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팔린다든지 계약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비용, 장기적으로는 팔아버리면 덜 비용이 들 테니까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 간의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가 있겠어? 얘가 클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같은 생산량을 생산할 때, 같은 생산량을 생산했을 때 단기적인 상황, 장기적인 상황을 보면 단기 비용이 장기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당연하지.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비용 극소화를 거친 최적의 상황이고, 얘는 그냥 고정된 요소 포함해서 그냥 그만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 비용과 단기 비용 간의 관계는 이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 더 얹으면 좀 더 정확하게는 이거야. 단기 비용이 장기 비용 이상이다. 항상 큰 건 아니고 이상이다. 언제 그럴까? 고정 요소가 우연찮게 최적 상황이야. 즉 스마트 경영을 할 때 딱 이 자본량이 지금이 딱 최적인 상황일 때, 우연찮게 얻어 걸릴 때, 그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이 내가 의도한 최적 상황은 아닌데 최적 상황인 상황, 그때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이 같아지고 일반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직관은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걸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단기 비용 곡선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아니지. 어제 표준적인 비용 곡선이라고 해서 표준적인 단기 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왜 여기서 출발하지? 그렇지. 생산량이 0이더라도 비용이 드는 거.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는 뭐가 있고 고정 요소가 있고, 고정 요소에 지출되는 비용이 생산량이 0이더라도 비용이 있으니까 고정 비용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용이 표준적인 기술을 상정했을 때 한계 비용이 접선의 기울기가 줄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늘어나는, 즉 한계 비용이 이런 U자 형태를 어제 배웠어요. 기억나지? 은지 뒤에 가 서 있어. 너무 좋다. 어제 늦게 잤어? 늦게 잤어? 자, 졸리면 뒤에 가서 들으세요. 아니면 딴 데 가서 좀 자고 와. 너무 피곤하면. 그게 훨씬 나아. 알겠지? 졸면은 조는 힘들잖아. 강사실 가서 자고 와도 돼. 괜찮아, 진짜로. 소파 가가지고. 옛날에 그런 친구 있었어. 조니까 좀 졸리니까 자고 갈게요. 자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비용 곡선인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단기 비용은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냐? 고정 요소 혹은 기계 혹은 자본이 몇 개로 고정되어 있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김밥 생산을 생각해 봅시다. 김밥 생산. 내가 김밥을 좋아하나? 김밥 생산을 생각해 보면 어떨 가능성이 있냐? 김밥을 생산할 때 첫 번째 경우는 간단한 기계들만 있는 거야. 기계라고도 표현하기 뭐한 칼 있고, 칼 있어야겠지, 그치? 칼 있고, 그다음 뭐 있어? 이렇게 돌돌돌 많은 거. 이것도 다 자본이야. 노동이 아니지, 자본.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고정 요소로 되는 경우에 비용 곡선이야. 당연히 김밥을 안 싸더라도 이만큼의 비용이 지출됐으니까 얘는 고정 비용이 되겠지. 그럼 고정 비용은 작은데 김밥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까지는 처음에는 한 줄 싸는 것보다 두 줄 쌀 때 왜 비용이 체감적으로 느냐면, 한 줄 쌀 때는 좀 어설퍼. 근데 두 줄 싸면 좀 익숙해지지. 세 줄 쌀 때는 좀 더 익숙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지고 손도 막 욱신욱신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 말다가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비용이 체증적으로 느는 거야. 자, 이때. 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김밥 많은 작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밥 많은 기계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김 넣고 밥 이렇게 넣고 버튼 누르면 또르륵 말린다. 그러면 이때보다는 고정 비용이 증가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일단 보지 말고 아래는. 그럼 고정 비용은 증가하니까 출발점은 여기 위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런 기계가 있을 때 비용 구조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김밥 한 개, 두 개 쌀 거면
이 기계 사는 게 옳은 거야? 안 사는 게 옳은 거야? 안 사는 게 옳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김밥 한 개, 두 개 살 거면, 한 개, 두 개 쌀 거면 기계 안 사고 그냥 요걸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 그치? 한 개, 두 개 할 때는. 근데 어느 생산량을 넘어가면 좀 10개를 넘게 생산할 때는 요거 가지고 하는 것보단 요거 가지고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지. 그치? 손도 덜 다치고 병원비도 안 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산량을 넘어가면 이 기계 가지고 생산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 거야. 그래서 최초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런 식으로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 아예 막 김밥을 하루에 100개 이상씩 싸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도 안 되지. 이거 가지고도 안 되고 전문 대량화된 어떤 기계가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고정 비용은 더 증가할 거야. 고정 비용은 더 증가하고 대신 목표 생산량이 100개를 넘어가면 그게 더 비용이 싸지겠지. 오케이.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STC0가 있고 이런 경우, 그다음에 STC1이 있고 이런 경우, 그다음에 STC2가 있어 이런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내가 어제 장기라는 건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고 개념적인 기간이야.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목표 생산량이 김밥이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시간이 지난 그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가 기계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기간을 장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기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한 개 생산할 김밥 한 두세 개 쌀 거면 요 자본량을 갖고 있을 것이고 여기가 가장 비용이 적으니까, 김밥을 한 8개 정도 쌀 거면 이걸로 싸는 게 최적이니까 한 8개 정도 쌀 거면 이 두 번째가 가장 적으니까 이 자본량을 가질 것이고, 김밥을 하루에 100개씩 쌀 거다. 그럼 요 자본량을 가지는 게 최적이니까 요 비용, 요 자본량을 가지고 김밥을 생산하겠죠. 그러면 장기 비용 함수는 롱런 토탈 코스트는 뭐야? 우리 개념적인 기간으로서 이 밑에 놈들을 다 연결하면 걔가 장기 비용이라는 거야. 장기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한 개 생산할 때는 이게 최적, 두 개 생산했을 때는 이게 최적, 세 개 생산했을 때는 이게 최적. 다 최적을 고려한 거니까. 그래서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 간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감싸 안고 있지. 장기가 단기를 감싸 안고 있지, 그치? 그거를 장기 비용 곡선은 포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 문제로도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장기 비용은 단기 비용을 포락한다. 내가 아까 직관으로 설명한 이것과 이거는 정확히 같은 내용이야. 장기 비용은 밑에니까 절대로 장기 비용은 단기 비용보다 클 수가 없겠지. 그러면 같은 경우는 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찮게 지금 이만큼의 자본을 갖고 있어. 내가 이만큼의 자본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때 내가 8개를 생산할 건데 우연찮게 하루에 10개를 생산할 건데 우연찮게 이 기계를 갖고 있다. 그럼 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최적인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연찮게 이게 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 비용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를 더 얹을 건데 장기 비용, 단기 비용에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가 있어? 장기 총 비용 곡선은 단기 총 비용 곡선을 포락해. 지금 총 비용이었지, 위에서 총 비용. 단기 총 비용은 단기 총 비용을 포락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장기 평균 비용은 단기 평균 비용 역시 포락해. 이제 볼 거예요, 밑에 그래프에서. 장기 평균 비용은 단기 평균 비용을 포락한다. 근데 포락 안 하는 게 있어. 안 하니까 걔 가지고 말장난 치겠지. 걔 가지고 출제를 하겠지. 그래서 안 하는 건 뭐냐? 장기 한 개 비용은 단기 한 개 비용을 포락한다? 아니야. 얘는 포락하지 않아. 그래서 장기 총 비용은 단기 총 비용을 포락하고, 장기 평균 비용은 단기 평균 비용을 포락하고. 시리즈 조는 거 아니지? 보고 있는 거지, 아래?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오늘 졸린가? 뭐라고? 장기 한 개 비용은 한 개 비용은 포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밑에 그래프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프에서 너네 졸면 에어컨 18도로 틀 거야. 그럼 못 졸겠지. 자, 밑에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봅시다. 이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단기 비용 곡선이 있을 때 어제 어떤 연습했어요? 총 비용 한 점에서 원점의 근 직선의 기울기, 얘를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평균 비용이라고 했었고, 사실 이 평균 비용 단기니까 단기 평균 비용인데, 요 기계가 몇 개 있을 때, K0만큼 있을 때, 기계가 K1만큼 있을 때, 기계가 K2만큼 있을 때 다른 비용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응되는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 사실 엄밀하게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보다시피 어제 배운 것처럼 평균 비용이 가장 최저가 되는 점이 있고, 그때까지는 원점에서 원점의 근 직선의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단기 총 비용에 해당하는 단기 평균 비용이 있고, 역시 뭐도 그릴 수 있어요. 한 개 비용도 그릴 수 있지. 어제 배운 것처럼 한 개 비용은 얘의 최저점을 항상 뚫고 지나갈 거야. 그래서 얘 단기 한 개 비용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렸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엄밀하게 그릴 수가 없어. 다 그리다 보면 능력 부족으로서. 그래서 원래는 한 개 비용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점차 줄어들다가 여기 변곡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해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긴 하는데, 여튼 이게 요 상황에서의 단기 평균 비용, 단기 한 개 비용.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기계 하나 샀을 때 이 비용 곡선에 대응되는 평균 비용과 한 개 비용이 있겠죠? 그렇죠? 평균 비용, 한 개 비용. 그다음에 요 상황에 대응되는 평균 비용, 한 개 비용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은 뭐다?
사실 장기 평균 비용은 장기 총 비용은 얘가 장기 총 비용인데 이 연두색을 바탕으로 역시 어제 작업한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들을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등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기 평균 비용들을 역시 포락하지. 이렇게 포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은 단기 평균 비용을 포락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가져가실 분들은 이 그래프를 한 5번, 6번 정도 그려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려보면 장기 한계 비용, 지금 반짝거리는 거 장기 한계 비용을 그려보면 절대로 단기 한계 비용을 포락하지는 않지. 맞아요? 이 진한 보라색은 옅은 보라색을 전혀 포락하지 않아.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건 진짜 거의 안 출제되는 거. 투머치 내가 파란색으로 설명한다고 했었지. 투머치. 자, 요 그래프에서 점들, 지금 마지막 점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세 가지 점은 뭐예요? 요 점, 요 점, 요 점.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야? 거기 점. 어떤 점일까? 위에 점도 봐. 위에 점, 여기. 아래 점. 위에 점, 아래 점. 위에 점, 아래 점. 뭐예요? 장기와 단기가 만나는 거. 처음부터 답을 말해서 좀 별로긴 한데 오답을 말해봐. 오답을 말해야 내가 그거 아니야 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답을 바로 맞춰버렸네. 내가 오답을 말해볼게. 지금 반짝거리는 점은 단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들이에요. 단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최저점은 여긴 맞아. 여기는 맞는데 여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다르지. 최저점이 아니야. 최저점은 여기지, 그치? 단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 여기, 단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 여기야. 그래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세빈이가 말한 것처럼 이 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지금 세 가지 그래프만 그렸지만 이 딱 세 개의 그래프만 있을까? 자본량이 이만큼 뚝뚝 끊겨져 있는 게 아니고 자본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이 단기 평균 비용 곡선도 자본이 조금 늘어났을 때의 비용 곡선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늘어났을 때 비용 곡선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자본량이 딱 하나 있는 거고 어떤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자본량이 딱 하나 있는 거고 어떤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자본량이 최적의 자본량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점이 여기서는 요 점에서 만나고 요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요 점을 포락한다는 거예요. 포락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 골 때리는 거는 마지막 골 때리는 거. 뭐가 골 때려? 뭐가 골 때려? 그래프 그렇게 벅찼겠지? 뭐가 골 때려? 안 골 때려? 만나는 점에서 얘네들이 만나. 만나는 점에서 즉 얘네들이 접하는 점에서 SMC와 LMC가 만나고 여기서 접하는 점에서 SMC와 LMC가 만나고 얘 접하는 점에서 SMC와 LMC가 만나. 그래서 요거는 사실 투투 멋지긴 한데 여튼 이런 그래프가 있다.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객관식 때 증명을 해주든지 할게요. 궁금하면. 오케이. 자, 이제